이번 편에서는요, 좀 분위기를 바꿔서 좀 밝고 좀 긍정적인 좀 얘기들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어찌 보면은 대한민국 정비 사업의 미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방향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지 가장 좀 관심들이 많고 뉴스에 늘 나오는 단지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단지가 어디입니까? 네, 바로 전 국민들이 다 아는 재개발 재건축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 아파트는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겁니다. 바로 압구정 현대아파트입니다. 이게 정말 제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서 타이틀로 가져와 봤습니다.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네. 압구정 재건축 정리. 압구정은 상징성이 어마어마하고 최근에 이제 서울시랑 막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네. 아니, 다 설명을 드릴 건데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되는 이 압구정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곳이길래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인지 네. 한번 쭉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만 봐도 다 압니다. 여기가 바로 압구정이에요. 우리 강남 분들 중에서도 그냥 압구정은 그냥 넘사벽이에요. 압구정 프라이드가 장난 아닙니다. 강남 산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우아하잖아요. 네. 근데 진짜 강남 사는 사람들은 강남 산다라고 얘기 안 해요. 그렇죠. 네. 뭐 서초구에 산다 하더라도 뭐 반포에 산다 반포 살아 라고 하지 어디 동 살아라고 안 하고요. 네. 뭐 방배동, 서초동, 뭐 반포동, 뭐 잠원동도 얘기 정말 안 하죠. 좋은 데지만 그래도 반포라고 이제 움직여져. 그냥 다 반포라고 얘기하죠. 네. 잠원동도 그냥. 예. 강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압구정 사는 사람은 압구정 산다라고 말하고 네. 청담동 사는 사람들은 청담동 산다라고 하지만 우순동 산다라고는 얘기 안 하고 강남 살아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냥 그 두 개 동이 아닌 강남구는 그냥 강남이죠. 네. 반포 살아라고 얘기한다 해도 모두 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반포는 아닙니다. 행정구역이 반포동이라 하더라도 다 아파트에 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압구정은 완벽합니다. 네. 압구정 행정동 안에 100% 아파트예요. 그렇죠. 100% 아파트죠. 100%. 빌라가 있을 수가 없어요. 네. 물론 이제 압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게 뭐 구현대니 신현대니 미성이니 한양이니 따지기도 하지만 네. 그냥 압구정만 가도 그냥 오케이. 네. 여기는 부정할 수 없는 네. 부자 이게 되는 겁니다. 다 이게 압구정이에요. 그래서 워낙 좋은 입지 이렇게 보고요. 저는 풍수지리를 믿지는 않지만 네. 납득가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풍수지리를 봤었을 때 서울 그냥 동그라미로 그려볼게요. 네. 한강에 보면 태극문양처럼 좀 지나가죠. 네. 이렇게 튀어나온 곳들이 좋다는 얘기들을 하죠. 물이 물이 감싸는 곳. 휘몰아친다 그러죠. 휘몰아가 네. 지나간다고 하죠. 예. 그런 곳들이 이제 기운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뭐 풍수지리적으로 좋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으냐. 대표적으로 오늘 얘기는 압구정이 있고 또 이촌동이 있죠. 동부이촌동. 네, 동부이촌동도 네. 물이 감싸는 게 있는데 부동산 학적으로도 좋은 입지인 건 맞아요. 왜? 이렇게 위쪽으로 한강을 딱 좀 더 진하게 이렇게 놓고 봤었을 때 위로는 이제 강변북로가 지나고 밑으로는 올림픽대로가 지나가죠.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곳이 있으면 한강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네.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이쪽에서 금방 이쪽이나 금방 가는데 이쪽 동네에 있는 사람은 여기는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 동네 가려면 멀리 가야 되죠. 그렇죠. 이런 교통 결절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기 동호대교. 동호대교, 네. 여기 성수대교, 성수대교. 네. 이렇게 있는 거죠. 네. 여기 이게 한남대교. 네. 그냥 어딜 가든 뭐 편안하게 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곳이 바로 압구정의 위치다. 압구정의 과거 사진으로 되게 유명한 아, 유명하죠. 저 소고 네. 달구지. 한 번씩 봤을 겁니다. 네. 아파트 있는데 농사 짓고 있다. 네. 근데 저분이 자경일까 소장농일까 그게 궁금해요. 그 맛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뭐 경제 유경의 원칙도 있기도 했었으니까 뭐 그렇죠. 얘도 뭐 네. 우리가 긍정적으로 네. 소장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압구정이 달라졌어요. 근데 사실 알다시피 예전에는 영동이라는 네. 표현도 썼던 것처럼 그만큼 영등포구가 훨씬 더 유명했지 강남 쪽은 강남이 아니었던 거죠. 논밭이었죠. 그렇죠. 논밭이었던 똥밭 거죠. 아니면 농밭. 그렇죠. 그런 곳이었는데 네. 여기가 달라진 거고 네.
압구정이라는 이름 자체도 수양대군 네. 나왔었던 그 한명회. 네. 한명회의 호였대요. 그래서 여의도에도 실제로 있었던 정자 이름이기도 한데 여기서 이제 따와서 이제 압구정이다. 사실 저는 이 준비하면서 압구정의 교통 환경을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긴 했지만 그래도 가져오긴 했습니다. 아까 네. 얘기했던 것처럼 물이 이제 감싸고 있다 보니까 도로망 자체가 동호대교, 그리고 성수대교 금방금방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대중교통 같은 경우도 3호선 압구정역 있고 압구정 로데오역 분당선 있죠. 강남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그걸로 끝나긴 하지만 만에 하나 나는 건 좀 다른데 뭐 광화문 출퇴근 하려 해도 뭐 그냥 3호선 타고 쭉쭉쭉 올라가도 되고 네. 여의도 가려고 해도 3호선 가다가 뭐 9호선 갈아타가지고 그냥 쭉 가도 되고 네. 교통적인 입지는 너무 훌륭하다. 그 셀리브레이트라는 최근 맞죠? 혹시 그 드라마 넷플릭스? 넷플릭스 보셨어요? 아 보진 않았습니다. 예. 아니 거기 이제 그 셀럽 그러니까 부자들 셀럽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여자 주인공이 무슨 뭐 전철 딱 타고 딱 그러니까 이제 부자 거기 갔는데 전철 타고 다니는 얘기를 딱 하니까 거기 남자 주인공이 좀 황당한 눈을 짓는 거예요. 전철이요? 딱 그러는 거니까 압구정 사시는 분들은 솔직히 전철 편의성이 별 필요가 없어. 사실 저도 그래도 말하면서도 좀 민망하긴 했어요. 아이 뭐 그래서 그분들은 종로도 곧 금방 가니까 뭐 1호 터널이나 아니면 저기 뭡니까 동호동에 넘어가면은 터널 하나 있거든요. 그걸로 가면 빠른 거고 강남은 걸어가도 되는 것들이고 그렇죠. 여의도나 공항도 접근성이 좋아가지고 그게 편한 거예요. 압구정. 그렇죠. 예, 뭐 전철 편의성이 아니라. 설마 압구정 사람들이 지하철 타고 여의도로 가겠습니까? 그냥 네네. 올림픽대로 타가지고 네. 쭉 가면 금방 여의도인데.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나 저기 전철 편의성을 따지지 저기는 안 따죠. 아 그렇죠. 저분들은 안 따죠. 그런 곳이 압구정이다. 그래도 네네. 그래도 따지는 분들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따지면 우리 성북동이나 평창동이나 한남동이나 그 전철이 대저택들 없지. 전철이 없지. 지하철도 그렇고 학교도 근데 그 사람들은 학교도 필요 없죠. 네, 그 학교도 가정 없어. 네. 교사들이 집으로 오는 거죠. 선생님들이 음. 그 사세이기 때문에 네. 뭐 아무튼 네, 제가 이거 그렇습니다. 교통을 얘기해야 되나 하면서도 일단은 했다. 맞습니다. 그래도 좋다. 음. 그리고 학교 애초에 그냥 파락군이라는 말 한마디로 끝나죠. 그러니까 저기서 재밌는 게 초중고가 이렇게 다 이렇게 모여 있어. 도보권이 그렇죠. 예. 그리고 오히려 약간 문화도 다르대요. 대치동 쪽에 있는 학교들은 네. 엄청 치열하게 하는데 압구정 쪽에 있는 학교들은 그냥 공부도 엄청나게 치열하게 안 시킨대요. 학원 안 보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고 하고 네. 그냥 뭐 그렇게 공부 시키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기는 그냥 뭐 적당하게 하다가 유학 가서 그냥 뭐 또 학위 따고 오고 뭐 약간 또 뭐 물려받을 뭐 사업체에 있는 사람들도 많고 네. 공부를 그렇게 엄청나게 치열하게 안 시킨다는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네. 특히 저기 이제 현대고만 자사고예요. 저쪽에 맨 왼쪽에 있는. 현대고도 좀, 유명하죠. 예. 그러니까 압구정 분들이 많이 오고 있지는 않고 외지에서 한 반 정도가 와서 저기는 좀 빡세게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여기 압구정고 옛날에 구정고였었는데 근데 또 청담 이쪽은 조금 분위기가 다르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편의시설도 네. 계속 말하면서 참 부담스럽긴 한데 네. 일단은 현대백화점이 있고요. 그냥 갤러리아 백화점이 고급- 있고요. 고급 백화점의 원조 투탑. 네. 현대백화점, 갤러리 백화점 그냥. 가로수길은 조금 요즘 그렇긴 했지만 네. 다시 압구정 로데오 쪽은 핫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음. 청담동 명품거리 프리미엄 매장들의 단독 건물들 있잖아요. 정말 멋있게 되어 있는데 그냥 입지는 제가 말하면서도 민망합니다. 너무 다 아는 거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 네. 논밭들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현대형 보면 워낙 잘 정리돼 있죠. 뭐 백화점들이 있고 그냥 아파트들 있고 넓게 잘 정비가 돼 있죠. 네. 그런 곳들이 좋았을 인가도 나면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네.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 완벽한 입지긴 한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죠. 주차가 힘들고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막 상품이 노물 아쉽죠. 나오고 상품이. 예. 재건축을 진행합니다. 우선 기본적인 개요 먼저 얘기드리자면 조합설립 인가는 2구역부터 5구역까지는 조합설립 인가가 났어요. 그렇죠. 한 번에 했죠 그냥 이것도. 네. 급하게 그 문재인 정부 우두두두두 하면서 이제 다 쪼는 바람에 나왔는데 실거주 안 하면은 그때 2021년도인가요 그때 한번. 2020년도 6.17 부동산 대책에서 예. 2년 실거주를 안 하면 현금 청산 시켜버리겠다. 그러니까 그냥 바로 그냥 조합을 만들어 네. 데드라인 임박해서 그냥. 그래서 그때 우르르 났어요. 근데 지금 1구역의 미성 1, 2차 추진인 상태에서 뭐 통합
잘 협의가 안 되죠. 네. 6구역도 한양 5차, 7차, 8차 통합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죠. 양극단 애들이 지금 삐걱삐걱거리고 있는데 수술하긴 하겠지만 2구역부터 5구역까지 그냥 여기도 갈등들은 많았었지만 우르르르 날 때 난 덕분에 이게 가는 거지. 그렇죠. 외부에 적이 생기면 네. 뭉치죠. 이분들도. 1구역, 네. 6구역은 조금 통합에 대해서는 좀 갈등 및 지연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정도만 넘어가겠습니다. 3구역이 또 대장이잖아요. 누가 왕이 될 상인가? 이제 한 명이 얘기했잖아요. 네. 수양대군 우리 관상 보게 되면 누가 왕이 될 상인가 했었을 때 아무도 부정 못하는 왕의 제목은 압구정이다. 네. 물론 이제 뭐 한남동이나 평창동, 성북동 이런 사람들이 압구정 사람들을 조금 거긴 또 뭐 다르고. 비웃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근데 네. 거기는 아예 다른 상품군이죠. 거긴 거기가 재벌들이고. 단독 주택 진짜 네. 재벌가 회장님들이 있는 곳이고 네. 우리가 아파트로 따지면 진짜 왕 중의 왕은 압구정이란 거를 아무도 부정 못하겠죠. 이런 압구정이 비교적 최근 네. 2023년도 4월달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1년 더 추가 연장이 됐죠.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진짜 문제가 많다. 없애야 된다. 사실은 주택거래 허가구역 전용하고 있다.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정말 크다라는 얘기들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한 이유가 있을 거다. 얘네들에 대한 대규모 개발 계획도 있을 거라고 봤었는데 다 나왔죠. 제가 그렇게 얘기한 곳들이 다 나왔습니다. 강남 압구정도 그렇고 여의도도 나왔고 목동도 나왔고 성수동도 나왔고 그냥 다 나왔어요. 가격들이 다 올라왔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압구정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2022년도 3월달에 발표가 되었었죠. 여기서도 이제 압구정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좀 되어 있었었고 그리고 2023년도 3월달에 한강 르네상스 2.0이 발표가 됐었는데 2.0이라는 것은 1.0도 있었다는 얘기겠죠? 네. 그러니까 전 오세훈 시장 때. 그쵸. 전 오세훈 시장님. 박원순 시장님 이전 전 오세훈 시장님 때. 전 시장님 때 만들었던 한강 르네상스가 있었는데 이때 한강 르네상스를 보게 되면 전략정비구역이 5개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압구정, 성수, 이촌, 여의도, 합정 이렇게 5개의 전략정비구역들이 있었다가 성수 빼고도 다 엎어졌었는데 그 압구정이 다시금 돌아온다. 이 압구정 재건축에 대해서 신속통합계획안에 대한 부분이 발표가 되었었어요. 저 기사도 크게 났었었죠. 압구정 최고 70층까지도 올릴 수가 있다. 세대수도 늘어난다라는 얘기했었는데 이게 주민 설명회를 했었거든요. 이 설명회 같은 경우도 이제 4월 말 때 했었었는데 네. 이것도 정말 이슈가 많이 됐었어요. 뭐 중요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이제 창의적인 수변 특화에 대한 부분으로 갖다가 설계를 하겠다라는 타이틀로 가가지고 용적률도 높게 해주겠다. 나중에 이제 갈등 얘기가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용적률 300% 이하 근데 준주거도 섞여 있어서 법적 상한은 320% 이하 뭐 이런 식으로 갖다가 봤었었고요. 세대수도 늘어날 거다. 종전의 4,000세대에서 거의 6,000세대 가까이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 평균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이런 얘기들 나와 있죠. 다 알고 있겠지만 보행교 얘기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입체적으로 해서 덕계공원 설치하고 뭐 일자로 가는 그런 얘기들 나왔습니다. 보행교도 압구정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 얘기 합니다. 보행교가 이게 우리를 위한 보행교냐? 우리도 서울숲 갈 때 걸어서 가는 거는 좋긴 좋아. 근데 우리가 서울숲 가는 것보다 서울숲에 이래저래 놀러 온 사람들이 겸사겸사 다리 한번 걸어볼까 하면서 압구정은 넘어오는 게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보행교까지는 그래도 오케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행교도 그래 뭐 우리가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뭔가 좋게 짓고 용적 인센티브를 받고 하는 거니까 보행교는 오케이. 근데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단지를 관통해서 걸어가는 걸 더 싫어합니다. 관통해서 막 사람들이 지나다녀 싫다라는 거죠. 근데 서울시도 이걸 예상은 했어요. 싫어할 걸 알다 보니까 이제 거주 공간과 레벨을 분리한다라는 얘기는 했어요. 이게 높이가 단차가 있어. 그래서 주민들은 여기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제 일반 시민들은 이렇게 다니면서 아까 말한 한강길들을 넘어가는 거야. 단지 위로 넘어갈 일은 없어라고 얘기는 합니다. 근데 조합원들이 이걸 제일 싫어하고 나중에 후술할 휘림 그리고 휘림 갈등 이것도 여기에서도 좀 어느 정도 이유도 있긴 합니다. 49층으로 일단 안은 내놓긴 했지만 그 이상도 가능하다 얘기하면서 압구정의 미래 좋아질 겁니다 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해당 조감도가 뭐냐면 지금 최신 조감도가 아니에요.
이건 처음 거 아니에요? 옛날 맞아요. 거. 예. 옛날 구 오세훈 서울시장님 당시에 한강 르네상스 르네상스 할 때 그냥 대충 그런 거. 당시의 조감도입니다. 예. 봐왔던 것들이 그대로 다 있어요. 덮개공원 그대로 있고요. 초고층 건축물들. 이거 뭐예요? 보행교? 보행교. 그때 당시 이미 있었던 거예요. 네. 이거를 다시금 부활시키고자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꿈이 드러났다. 최근 조감도는 바로 비교해보세요. 이거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뭐가 달라졌는지 사실 잘 모르겠죠? 똑같아요. 똑같아요. 건물도 디자인이 좀 다른 거죠. 그렇죠. 건물 디자인 좀 음. 달라지고 보행교 그대로 있고 네. 뭐 건물 조금 더 뭐 세련되게 그래픽 좋아졌다. 뭐 이 정도고 좀 눈에 띄는 거는 덮개공원 디자인 달라진 거랑 네. 이 관통하는 어. 공공보행 도로 네. 이걸 좀 더 명확히 보는 게 압구정역에서부터 서울숲까지 일렬로 보행 통경축을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압구정 주민들은 아니 여기 이미 길이 있는데 돌아가도 되지 왜 단지를 관통하려고 하냐라는 얘기들을 하긴 하는데 일단 서울시는 무조건 관통을 하고 싶어 해요. 그거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이 조감도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서울시는 이 그림을 원하는 것 같아요. 도로망이랑 일자로 해가지고 한 번에 뚫리는 거. 그건 나중에 네네. 완성됐을 때 항공에서 사진 찍으면 일렬로 이렇게 길이 연결되는 게 너무 멋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다 수용해도 이거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압구정 조합원들의 네. 입장이다. 압구정에 대한 미래를 이렇게 계획했다. 이 신통기획 내용들은 이쪽에 있는 거고요. 6월 말에 압구정지구 지구단위 계획안도 발표가 됐어요. 저는 지금 이거 열람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 공고안 다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네. 무료로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 제일 관점은 용적률이죠. 용적률. 네. 기본적으로 용적률은 사실 300% 이하가 맞습니다. 이거를 특별계획구역으로 갖다가 이제 쪼개놨는데 백화점 있는 쪽들은 뭐 차치하고 주거지역으로만 놓고 보면 특별계획구역이 1, 2, 3, 4, 5, 6 이렇게 나와 있다.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그리고 압구정의 대장 3구역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이 230%, 상한 용적률은 300%입니다. 이거를 넘기는 어려워요. 상한이라는 거는 진짜 너가 5만 가지를 다 하면 주겠다라는 게 상한 용적률이에요. 여의도는 상업지역으로 일반 상업지역으로 올려줘서 상한 용적률이 800%예요. 그러면 여의도 다 800% 될까요? 되지 못해요. 뭐냐면 이렇게까지 가려면 뭐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뭐 특화 설계니 기부 체납이니 친환경 설계도 뭐 해야 되고 뭐 그린 에너지라든지 그리고 임대주택 사람들이 제일 싫어 임대주택이니 뭐니 공익성에 대한 부분들을 막 다 때려 박아서 다 찾아 먹으면 그렇게 해야 800이다. 임대주택 제일 싫어하잖아요. 압구정 분들은 더더욱 그렇게 하다 보니까 300도 조금 어렵다라고 보는데 일단 나중에 좀 더 얘기는 해드릴게요. 압구정은 이런 식으로 해서 초고층으로 가게 되면 정말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들은 당연히 나오고 있죠. 기사들도 많이 뜨고 뭐 다른 지역들도 뭐 3구역만 대장인가요? 4구지구, 5지구 다 좋아요. 압구정은 기본적으로 다 좋습니다. 네. 사업성도 다 늘어나고 고층으로 가고 좋아질 거다라고 다 보고 있는데 압구정의 아파트 현황들이에요. 정말 여러 개가 섞여 있는데 이게 복잡합니다. 덕분에라는 표현을 써요. 얘네들이 한 방에 가기에 좀 어려워요. 통합재건축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잖아요. 단지마다 이해관계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뭉치기가 어려운데 2구역부터 5구역까지는 어떻게 좋았을 리인가가 나왔어요. 그동안은 말썽들이 많았었죠. 왜냐? 일단 단지마다 용적률들이 다 달라요. 용적률을 떠나서 아 우리는 한강변이야. 한강변을 보장해 줘. 이런 거라든가. 뒤에 있는 애들은 나도 한강변 가고 싶은데 야 동호수 도정법에 따르면 동호수는 추첨이야. 조합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거 가져가는 것도 아니야. 근데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니? 이해관계들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통합이 잘 안 돼 왔는데 근데 이게 한 판에 가졌죠. 아까 네. 말한 6.27 대책 덕분에 여기서 아직도 갈등이 있는 데들이 있죠. 미성과 한양은 있습니다. 딱 봐도 용적률 차이들 나는 부분들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도 기존 애들은 한 판에 가진 이유가 2년 실거주 요건. 네. 2020년도 6.17 부동산 대책에서 2년 실거주를 안 채운 사람들은 입주권 안 주겠다. 즉 현금 청산 시켜버리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2021년도에서 국회에서 결국 이 법안 개정 못하고 백지화가 되긴 했지만 그렇죠. 이게 원칙적으로는 2021년도에 법 개정하기 전까지 조합 설립을 해야지만 되는 건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우르르 이거 피하자.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배는 띄워놓고 싸우자. 청사는 피하자라는 거였죠. 문제는 1구역과 그리고 6구역 같은 경우는 조금 이견들이 있어요. 잘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압구역 지금 2구역부터 5구역까지는 가격이 되게 비싸요. 네. 미성과 한양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여기도 물론 비쌉니다. 네. 물론 비싸지만 상대적으로 싸다 보니까 미성 한양을 많이들 보는데 통합에 대해서 지연이 많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미성 같은 경우는 미성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우선 1차 입장에서는 1차가 용적률이 더 낮아요. 대지분이 더 높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사업성이 더 좋은데 왜 2차랑 합쳐야 되냐? 라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한강 코앞이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가도 돼. 그냥 1대1 재건축 하든 뭘 하든 그냥 알아서 할게. 너네랑 끼지 마. 그냥 그렇게 해서 움직여도 우리는 한강변에 사업성도 뭐 그냥 2차랑 끼면 오히려 떨어질 것 같고 그런 것도 있고 맨 마지막 미성 소유자분들도 그거는 인지는 해요. 그래도 따로따로 가는 것보다 한 판에 하는 게 훨씬 더 멋지다라는 거는 인지는 해요. 근데 우려하는 것 중 하나가 1차 소유자들이 소수자라는 게 문제예요. 322세대. 2차는 911세대. 결국 총회에서 투표하든 뭐라든 이제 정관이든 뭐든 다수결로 가는데 네. 소수 의견으로 갔다가 우리가 밀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네. 실제로 재건축 상가들이 말썽들이 많은데 재건축 상가 같은 경우는 우리 입주권 내놔라 하면서 쪼개놓고서 막 해서 상가 갈등해서 너무 무리한 요구해가지고 재척시키는 경우들도 있지만 사실 상가 입장에서도 억울한 것도 있어요. 그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잘못된 거지만 상가가 소수자다 보니까 배치라든지 뭐 간평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잘해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팔은 안으로 굽잖아요. 내 것만 네. 관심 있지 상가 소유자들의 이제 목소리에 잘 귀담아 듣지 않는 경향들이 있는데 비슷한 식으로 우리 한강변 보장 안 해주고 예를 들어서 니들 멋대로 하는 거 아니냐 네. 라는 생각들을 할 수도 있겠죠. 미성과 같이 한양도 한양에서는 7차는 조합설립 인가하는데 5차랑 7차는 통합 의지가 강해요. 근데 문제는 8차. 8차가 딱 봐도 한강변 코앞인 것도 있고 대형 평수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8차 좋은데? 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는 문제가 또 8차가 90세대밖에 안 돼. 네. 얘네랑 섞이면 우리한테 손해일 것 같아. 라는 생각들을 하죠. 그렇다 보니까 그냥 통합이 어렵습니다. 근데 어렵다라고 해서 그냥 따로따로 갈 수 있느냐? 지구 단위 계획을 보게 되면 네. 기본적으로 서울시는 통합해야지 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이거 통합 안 하면 안 된다! 무조건 안 돼! 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사실 서울시 의중이라든가 뭐 이제 저도 들리는 소식들 들어보면 서울시는 통합하지 않으면 인허가를 내줄 생각이 없어요. 둘 중 하나 서울시가 그래 니들 알아서 해라. 혹은 통합을 해서 와야 되는데 통합이 아까 말한 그런 이해관계들의 진통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얘기들은 하죠. 이게 요즘 제일 시끄럽죠. 네. 용적률 관련해서 우리 이게 7월 초만 하더라도 저는 사실 처음 봤어요. 설계 수주전. 우리가 시공사 수주전은 많이 봤어도. 워낙 비싼 설계니까. 그렇죠. 네. 워낙 대장 지역이다 보니까 네. 이제 설계사도 관심이 많네. 저는 처음에 그냥 이 정도로 그냥 듣고서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용적률 300% 제한하고 360이 가능하고 뭐 이거 가지고 막 왔다 갔다 했던 것들은 봐왔어요. 근데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는 300이 맞다라고 생각은 해요. 뭐 저도 도시계획 기사 자격증이 있기도 하고 저도 이 업계에 있긴 한데 지구 단위 계획 안을 본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죠? 상한 용적률, 허용 용적률 얘기했잖아요. 네. 그 300%다 찾아 먹는 게 쉽지가 않아요. 360?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제안을 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휘림 측에서도 360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나 실제 사례들이 있었으니까 얘기를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뇌피셜로 얘기하진 않았을 거고 되면 그만 안 돼도 그만 이렇게 얘기는 안 했을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분명 뭔가 기준들이 있겠지만 조금 무리수는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고 말았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서울시가 급발진을 합니다. 서울시가 건축사무소를 고발을 해요. 서울시는 이거 뭐 어겼다, 뭐 정당한 입찰 경쟁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고발까지 한 상태였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를 휘림해서 따갔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300%로 낮추기는 했어요. 당일에 서울시가 또 나서가지고 이거 압구정 상구역 설계사 사무소 선정 자체가 이거 무효다 라고 네, 네. 바로 그 다음 월요일에 브리핑까지 나갔습니다. 이거 공고 지침 위반이다. 용어도 되게 세게 했습니다. 사기 미수 및 업무 방해, 입찰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 저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용적률 굳이 이제 제 사견을 곁들이면 300이 맞다라는 입장이에요. 360은 좀 무리수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긴 했지만 실제로 입찰 공고문을 보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설계하는 게 있고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안을 제시하라라는 것도 있어요. 360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이러한 이유 덕분에. 근데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러면 저는 서울시가 행해야 되는 기본적인 입장은 뭐냐?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한이 뭐냐? 인허가권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휘림이 360으로 갔다가 건축 설계해가지고 네. 건축 심의를 갖다가 제안했어요. 그럼 서울시는 뭐라고 하면 돼요? No, 안 돼. 하면 되는 거죠. 네. 너네는 360은 허용해 줄 수 없어. 안 돼. 돌아가. 이러면 되는 거죠. 근데 고발을 한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제 어디까지는 허용해 줄 수 있냐라고 보면 압구정이 워낙 상징적인 곳인데 네. 거기에서 이게 조합원들 현혹해서 음. 수주를 따내려고 한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음.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보는 건데 360에 막 눈이 뒤집혀가지고 막 투표를 하고 막 이런 조합원들 있을까봐 얘기하는 거면 저는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선은 보도자료 선이라고 봅니다. 지금 휘림이랑 해안이 싸우고 있는데 네네. 서울시 신통기획안이라든지 지구단위 계획구역안을 면밀하게 검토해보면 360은 불가능합니다. 고려해서 투표할 때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거를 뭐 얘기하면 되는 거죠. 민간 영역이잖아요. 민간 영역이니까 이게 뭐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신속 통합 계획을 하게 되면은 수혜를 주겠다, 혜택을 주겠다. 속도도 그렇고 용적률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잖아. 물론 확정된 것들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그 내부적으로 해서 이제 양쪽 설계사가 수주전을 했고 PTR 갖고 해서 이제 조율 결정을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서울시는 인허권 권자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불법적으로 나중에 설계사가 설계안을 갖고 왔을 때 조합이랑 같이 그때 그냥 노 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게 서울시까지 역할인데 이게 고발 대상인가? 그게 뜨한 그렇죠. 거예요. 늘 적극 행정을 넘어서 초월 행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두 가지일 것 같은데 압구정이 갖고 있는 위상이 너무 높기 때문에 상징성. 이게 360%로 해서 통과되게 되면 다른 쪽도 다 그렇게 될 거라고 확정이 안 됐는데 기대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경고성으로 실제적으로 법적인 처분을 하지 않을 텐데 고발하는 거 고발 이후에 아마 그 행위 검찰에서 안 받을 거예요. 당연히 안 받을 텐데 그런 것들 때문에 액션을 취한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내 생각엔 또 하나는 해안하고 힐림은 이제 둘 다 제 클라이언트 사이였어요. 갤럽 했을 때 양쪽 거 조사할 때 되게 많이 해드렸는데 둘 다 그냥 엄청난 설계사들 거의 대기업이니까 그게 네. 탑2 탑2에 탑2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 양쪽의 대기업이니까 정치력들이 엄청 났을 거잖아요. 이게 어차피 정치력 싸움이지 둘 개 설계사의 차이는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힐림을 지지하는 쪽이 있고 해안을 지지하는 쪽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항상 시공사 할 때도 조합이 지지하는 데가 있고 비대위가 지지하는 데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힐림 쪽을 지지하는 쪽이 있을 텐데 그게 조금 사람이 좀 많았던 것 같고 해안 쪽을 지지하는 사람 쪽에서 기분 나쁜 거지. 저쪽이. 그러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가 고발한 게 아니라 해안을 지지하는 조합 쪽에서 고발한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었거든요. 서울시가 그걸 대행해 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전대미문이에요. 서울시가 이렇게 나서는 것 자체가 전대미문이고 사실 그렇게 나설 일인지도 모르겠고 네. 용적률 360은 제가 무리수라고 봤었다는 얘기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물론 저도 뭐 엔지니어링 업체에 실제로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실무적으로는 또
뭐 될 수도 있겠지만 법적인 해석 따라서 네. 하다못해 300% 자체도 여기 있잖아요. 시군회계 구역 안에 다 써 있어요.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인데 상한 용적률은 맥시멈치고 이 상한 용적률을 받기 위해서는 오만 가지 규정들을 다 따져 나가면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모든 정비 사업 때 보면 상한 용적률까지 다 찾아가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한 용적률까지 찾아가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임대주택 막 들어가고 막 자꾸 막 인허가 할 때도 서울시 요구하는 거 갖다 다 집어넣어야 되고, 특히 압구정처럼 프라이드 많고 돈 많은 사람들은 사업성 좀 포기하면 어때? 임대주택 빼. 네. 우리 1대1 재건축해도 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동부이천동 레미안 첼리투스도 1대1 재건축 갔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시공사 선정 때 또 바꿔요. 실질적으로 네, 또 바꿀 그럼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시공사가 또 돼요 안 돼요 또 얘기하게 되면 또 바꿀 거니까 저건 360은 아무 의미 없어요 솔직히. 예. 그렇죠. 그래서 설계사부터 쟁점이 된 적이 예. 그동안은 없죠. 없었어요. 어차피 또 바꿀 건데 어차피.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바로 한남 2구역인데 네. 이 한남 2구역을 한번 제가 한번 기억 속에서 여러분들 네.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릴게요. 네. 한남 2구역 수주전도 정말 치열했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 롯데랑 대우랑 네. 서로 고소 고발하고 흑색선전하고 막 맞아요. 롯데 위기다. 롯데는 대우 보고 야 너네 중앙 푸르지오 아니냐 막 이러고 있고 어마어마하게 싸워댔습니다. 조합원들끼리도 어마어마하게 네. 막 치열했었고, 그때 이슈가 됐었던 것 중 하나가 대우가 네. 고층으로 짓겠다라는 공약을 걸었었어요. 네. 기본적으로 한남 뉴턴에서도 뭐 3구역, 4구역, 5구역이야 당연히 한강뷰를 가져가겠지만 2구역은 조금 이태원역에도 가깝고 한강이랑 거리가 좀 있잖아요. 제일 멀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한강뷰에 대한 기대가 사실 없었어요. 조합원들도 우리는 그냥 한강뷰라기보다는 행정구역상 한남동인 것도 있고, 원래 예전에는 한남 2구역이 정말 인기가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한남 뉴타운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들 중에서 2구역 조합원들이 되게 많아요. 2구역은 예전에도 정말 인기가 많았었던,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왜냐면 한남 뉴타운 지정된 게 2000년대 초반이잖아요. 2000년, 지금 그렇죠. 와서야 이제 한강뷰에 대한 위상이 엄청 커졌지만 그때는 2구역 되게 인기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 2구역에서 대우가 한강뷰를 만들어 주겠다. 고층으로 가겠다. 네네. 디자인 설계가 엄청 멋있잖아요. 싱가포르에 있는 마리나 베이센즈인가?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더 길지. 이게는 네. 트랙도 있어갖고 이게 길이가 400m인가 뭐 그런 거였었잖아요. 네, 무슨 뭐 이거 스카이 브릿지 정도가 아니에요. 스카이 브리지가 아니고 아무튼 다 연결했어 그 네. 지붕을. 물론 이게 통과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왜냐면 강남권역에서도 뭐 약간 그럼요. 이런 식으로 막 뭐 인피니티 풀을 만드니 뭐니 했었을 때 막 위화감 조성한다고 막 반려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었잖아요. 그 뭐라 그럴까 그 혐오감이 아니라 뭐였지? 위화감? 위에 시절 아니 박원순 시장님이 뭐라고 했었는데 그때. 그래요? 무슨 저기 스카이 브리지는 네. 아무튼 좀 안 좋은 표현을 썼거든요. 그것 때문에 허가해 줄 수 없다 그랬었죠. 뭐 제안일 뿐이니까 뭐 네네. 이렇게 하고 싶다 청사진이잖아요. 그렇죠. 뭐 안 되면 뭐 시공권 반납하나요? 한남 3구역도 그렇고 4구역도 그렇고 5구역도 그렇고 다 이제 남산 고도지구 완화해가지고 고층으로 올리고 싶다라는 얘기들은 계속 해요. 네. 근데 다른 데는 다 올려도 우리가 보다 보면 경사면이 이제 이태원역을 기준해서 진짜 재벌가 회장님들이 단독주택들 경사 쫙 올라가고 네. 더 위에 이제 우리 호텔 하나 있잖아요. 네. 제일 꼭대기에 하얏트. 하얏트 호텔 네. 그렇게 있고 이태원역 밑에 쪽으로 해서 쭉 한강면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왜냐면 애초에 이게 남산 자락이니까. 네네. 근데 이 밑에 있는 데대로 올라가는 거랑 한남 2구역만 해도 기본적으로 고도 자체가 꽤 되거든요. 남상 준턱이지 뭐 준턱. 그렇죠. 중턱에서 네. 이거를 우리가 뭐 100m 쉽게 얘기한다 하더니 그게 좀 달라요. 네. 어려울 거다 봤었는데 롯데가 야 대우 헛소리 한다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니까 대우가 이게 무리수인지 승부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막말로 안 되면 시공권 던지나요라고 했는데 던지겠다라고 했어요. 확약서를 대우건설 대표 명의로 해가지고 118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118m 우리 무조건 가능하다. 네. 롯데가 막 너네 안 된다라고 막 거짓 홍보 호도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린 진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약속드린 것처럼 만에 하나 안 되면 시공사 재신임을 묻고 조합원들의 뜻에 따를 거다라는 네. 확약을 냈습니다. 친척 중에서도 2구역 조합원이 있는데 이거 될 거라고 사실 안 믿어요. 네.
되면 땡큐. 음. 뭐 안 돼도 그래도 서밋 뭐 대우 서밋 좋잖아요. 잘 지어주겠지. 네. 디자인 잘해주겠지.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음. 제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이거예요. 이때 당시 서울시에서도 구청에서도 어려운데? 라는 얘기들을 다 했었어요. 네. 대우 고발했나요? 음. 안 했거든요. 네네. 이때 당시 롯데는 승부수를 던져가지고 롯데건설 사장은 조합원단을 절까지 했다가 이제 수주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고서 이제 원래 임기보다도 빨리 퇴사도 했거든요. 남상 고도지구 완화 얘기는 나왔지만 한남뉴타운은 별도의 저 규정을 받는다. 그래서 대상이 아니다. 대우 이제 어떡하냐? 시공권 너 걸었잖아. 너 반납할 거야? 라는 기사들도 나오죠. 네. 시공 포기 확약서 이거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대우는 일단 계속적으로 서울시랑 협의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나가겠다라고는 하는데 조합원이 판단했을 때 이것도 영향이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요인 중 하나인 거지. 그렇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는 이거 대우가 이상한 설계안 가져오면 너네 안 돼. 반려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까 용적률 300이냐 360이냐라는 거는 사실 부가적인 거예요. 그거에 현혹돼서 투표한 조합원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휘림이냐 해안이냐 설계안도 봐야 되는 거고 휘림은 조합원들이 원할 만한 것들을 많이 집어넣었어요. 아까 말한 단지를 관통하는 거 조합원들 싫어하잖아요. 제일 싫어하는데 그거 안 하겠다. 우회로 돌리겠다. 얘기하고 뭐 임대주택도 한쪽에다 몰아넣겠다. 조합원들 100% 한강 조망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네. 하고 해안 같은 경우는 서울시 압구정 신통기획을 용역을 맡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논란 된다 보니까 알아보다가 이제 그런 기사도 찾아봤는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따지면 신통기획 안에 제일 충실하게 설계안을 낸 거죠. 근데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그 설계안이 싫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나 휘름 해안이 막 정말 메이저 설계사들이다라는 걸 알지 일반인들은 사실 잘 모르잖아요. 네. 휘림 해안에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듣는 분들도 있고 이거를 막 고소고발까지 하는 거는 너무 급발진 아니냐. 그래서 막 무슨 브리핑까지 하면서 이거는 신통기획의 틀을 깨는 좌시할 수가 없는 막 이런 워딩도 되게 세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너무 이상해서 저게 서울시에서 저거를 발표할 상위 개별 단지인데 전 국민들의 관심도 아니고 그렇죠. 저분이 혹시 조합원인가? 조합원인지는 모르겠는데 전 저게 서울시 방송이 아니라 압구정 방송인 줄 알았어요. 전 좀 또 너무 뜨아해서 저게. 조합원이라 해도 사실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저희 사무실에도 한남 2구역 조합원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 친척분도 한남 2구역 조합원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네. 롯데를 뽑았어요. 근데 떨어졌어도 그래도 대우가 잘 지어주겠지. 아니 뭐둘 다 도 일본인데 둘 다 뭐. 좋으니까. 네, 좋으니까 뭐.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카더라로 얘기하면 이렇게까지 하는 거가 네. 너무 이상하니까 이게 그렇죠. 네. 경쟁사 정관이유 탓 아니냐. 해안에서는 음. 뭐 제가 지어낸 거 아니에요? 저희 회사에는 서울시 부시장 출신과 임원분들과 강남구 도시계획국장 출신의 임원분들이 계셔서 서울시와 강남구 협의가 정말 잘 돼서 우리 속도 빠르게 할 수 있다. 라는 발언을 했다라고 하고 네. 반대쪽은 반대쪽대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해안에 실제로 서울시 정비 쪽에 계셨던 분들이라든지 네. 도시재생 쪽에 있었던 분들이 많이 가 있대요. 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러니까 서울시 출신들이 많이 네. 가 있는 곳들을 밀어준 거 아니냐라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말도 있고요. 정관이유 이거 아니냐. 그거 아닌 이상 너무 이렇게까지 고발하는 게 이상하다라는 네. 얘기들도 있고 신통기획을 성역화한 거 아니냐는 얘기들도 해요. 신통기획 자체가 뭔가 불변의 바이블, 뭔가 법, 재건축 이거 아니면 안 돼. 해안은 딱 그 신통기획에 충실하게 안에 짜놨잖아요. 네. 근데 신통기획을 흔드는 것 같은 서울시 입장에서는 보면 어서 신통기획의 틀을 흔드는 것 같은 짓을 하는 게 휘림이 그러고 있다. 고발하는 걸 수도 있는데 뭐 진실은 모르겠지만 네. 너무 이상하단 거죠. 대우 고발했냐고요. 그냥 보도자료도 안 냈잖아요. 인허가로 얘기하는 거고 설령 휘림이 수주한 다음에 서울시랑 협의하는 이게 잘 안 돼. 그건 신통기획 안에 맞춰서 뭐 조합원들 싫어하는 공공 뭐 이런 통로도 넣고 임대주택도 넣고 해가지고 설계 넣어요.
계획이랑 어긋나지 않으면 인허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서울시 발표를 보면 두고 봐. 너 감히 서울시의 의견을 무시해? 너는 무조건 인허가 안 돼. 두고 보자. 뭐 이런 식의 강경 발언들을 그렇죠. 비공식적으로 정말 세게 하고 있습니다. 음. 이거 오세훈 서울시장님도 되게 이걸 되게 강하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기자님이랑 식사 자리에 있었는데 막 되게 발언을 세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압구정 3구역 지연돼도 돼? 어차피 내 임기 내에 안 돼? 뭐 이런 식으로의 워딩까지 썼대요. 애초에 신통기획 자체도 맨날 발언할 때 이거는 가이드다. 주민 협의해가지고 바뀔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갖다 계속 얘기를 해왔었어요. 이거 하나가 법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서울시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죠. 뭔가 신통기획을 하나의 성역화된 바이블처럼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이 아주 강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이게 뭐지? 라는 생각들을 드는 겁니다. 어떻게 따지면 서울시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면 압구정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싫어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해야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죠. 인허가권자랑 싸워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럼 무조건 딜레이입니다. 네. 뭐 공공묘인규는 받아들여도 네. 우회만 좀 제발 해주세요라고 한다든가 네. 아니면 오케이 이거 아까 뭐 레벨이 다르다는 얘기했잖아요. 단차에서 주민이 섞일 일은 없어라고 말하니까 이것도 받아들일게. 근데 임대주택이라도 좀이라든가 왜냐면 임대주택도 멋대로 다 강제하는 게 아니에요.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 중 하나가 재개발은 임대주택을 강제로 넣을 수는 있지만 재건축은 강제로 부여하진 못해요. 용적률 인센티브 너가 찾고 싶어? 그러면 임대주택도 지어. 공공적인 것도 해. 라고 하는 건데 뭐 좀 덜 받지 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용적률 300%도 다 받는 게 쉬운 거 아니다. 저는 이런 모든 갈등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가 확실히 압구정이니까 이런 갈등들도 나오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하든 말든 어마어마하게 물건이 귀해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여있죠? 그냥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여있다는 것 자체가 세입자가 있으면 팔 수가 없어요. 네. 공실이거나 네. 집주인이 실거주하는 매물만 내놓을 수 있고 맞습니다. 매수자도 전세를 끼는 사람은 살 수가 없겠죠. 내가 들어가 살아야 돼. 내가 무조건 살아야 돼. 네. 주차 힘들어. 압구정 좋아질 건 알아도 지금 시점에서 살아야 되는 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매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케이. 그래도 압구정 내가 갈 거야. 라고 했었을 때도 두 번째 이유가 있죠. 바로 압구정은 여전히 투기거주구입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규정이 적용이 돼요. 네. 조합원 지위양도 대상이냐라는 거는 한 번 더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매물도 적어요. 그런 와중에서도 네. 규제의 역설인데 물건이 워낙 귀한데 사고 싶어서 막 산에 갔더니 물건도 없어. 지금 가격대가 막 신고가를 다 갱신하고 있습니다. 거래되는 거가 뭐 64억, 63억 뭐 이런 식으로 막 거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압구정 2구역부터 5구역까지는 가지만 1구역이랑 6구역은 뭐 이게 통합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지연된다는 얘기는 했잖아요. 네. 그래도 미성인이 한양인이 거래를 많이 해요. 네. 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적용이 아니잖아요. 네. 우리 좀 더 오래 걸리는 거 오케이 인지해도 그리고 미성이랑 한양이 그런 통합에 대한 갈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거든요. 네. 나는 그래도 싼 맛에 갈래. 네. 그래서 지금 압구정은 정고점을 돌아왔습니다. 가격 호가를 보면 네. 압구정 시세는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평형대 플러스 10억 보면 돼요. 30평형대다 40억, 40평형대다 50억, 네. 50평형대다 60억. 여기 가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심플하네. 근데 오히려 대형은 더 귀하다 보면 뭐 80억, 90억 뭐 호가도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호가 자체로 보면 정고점을 돌파한 호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도 물건이 귀해요. 왕자가 돌아오는 곳이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이제 2구역부터 5구역까지 여기 가장 메인으로서 여기서도 우리 갈등이 많은 데들은 그만큼 대장이기 때문입니다. 3구역이 구현되냐 신현되냐 다 좋지만 또 따지는 사람도 또 따지잖아요. 네. 다 좋죠. 훌륭합니다. 오히려 2, 4, 5가 빨리 갈 수도 있어요. 그럼요. 네. 이렇게 막 3구역이 막 어영부영 서울시랑 막 싸우고 뭐하고 하면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또 1구역과 6구역도 아까 통합 어렵다 갈등 있다는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안 되냐 좀 더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아까 말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싼 맛이라 했지만 절대 싸진 않은 싼 맛에 가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미성이고 한양이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압구정인데
결국은 압구정 현대아파트 정비되고 나면 야 조감도 보면 멋있죠. 야 이게 압구정이다. 압구정 정비 완료되면 그냥 100억 아파트 나올 거다라는 얘기들 하잖아요. 그것도 30평대가 100억대를 찍을 거라고 보는 1호가 압구정이잖아요. 물론 압구정이 신통기획이니 뭐니 해도 지금부터 이제 완공까지 기간은 오래 걸릴 거예요. 근데 오히려 압구정 현대아파트 조합원분들은 기간은 별로 신경 안 쓰더라고요. 원래 우리는 오래 걸렸어. 원래 우리도 살기 좋아. 원래 우리는 압구정인데 라는 프라이드가 정말 대단하고 우리는 정말 잘 짓겠다라는 생각이 훨씬 많거든요. 어떻게 따지면 서울시랑 싸워서도 그냥 쟁취해 나갈 수도 있는 곳이 압구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지금 정고점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더 훌륭해질 압구정을 기대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얘기하면서 이거만한 멘트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제가 맨 처음에 썼던 멘트가 있었죠. 압구정,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라고 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압구정에 대해서 오늘 딱 집대성한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압구정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올 텐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아파트의 상한선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한선의 움직임들도 몇몇 지켜보시면 그 밑에 단계에 있는 아파트들의 시세도 적정 시세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뭐 아는 만큼 보인다고 디테일 들어가면 여러 가지 쟁점 사항들이 많습니다. 뭐 도정법도 그렇고 재개발 재건축 갈등 사항들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너무 단편적으로 보기보다는 또 좀 종합적으로 보는 시야도 길어 나가고 그러고 왜 이렇게 갈등이 나올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면 정비 사업을 바라봤을 때 제대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또 다음 달에도 기대됩니다. 나중에 한번 상가 조합원도 한번 네, 알겠습니다.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